이별 후 가장 힘든 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과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차단까지 한 거죠? 헤어진 것도 서러운데 이게 차단까지 당할 일인가요? 카톡 차단이면 재회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오늘 다 설명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블링입니다. 이별 후 카톡을 차단하는 데는 정확하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내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시고 적절히 대처를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상대방이 지쳐서 이별을 고했는데 내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너무 집착하고 달라붙어서 상대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젠 제발 좀 연락하지 말란 뜻으로 차단을 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관계에 지쳐서 이별을 고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붙잡고 매달리면 질려버려서 더 싫은 감정만 올라오고 결국엔 차단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상대가 이별을 고하면 재회를 바라시던 끝내시던 일단은 그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재회 쪽에서도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당장 놓칠 것 같아서 계속 매달리면 재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서 차단까지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재회가 간절하시면 이별 후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시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꼭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나는 상대 의견도 존중해주고 작별 인사도 잘하고 끝냈는데 갑자기 차단을 당했다. 황당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차단까지 하냐? 황당하다. 이런 분 계신가요? 잘 오셨어요. 다 알려드릴게요. 이건 이별을 고한 쪽이든 당한 쪽이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내가 상대방 프로필 사진을 보고 근황을 보고 그러고 나면 눈물 나고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차단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 감정 기복이 심한 분들은 카톡 차단했다 풀었다 무한 반복입니다. 이러면 장난하나 하고 화내지 마시고 아이쿠 얘가 마음이 복잡하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하루하루 감정이 다릅니다. 어떤 날은 보고 싶어서 차단을 풀었다가 또 다음 날은 그래 이미 끝난 사이야 안 본다 하며 차단. 이런 상태의 반복입니다. 내가 힘든 만큼 상대도 똑같이 힘들어하는 중이란 걸 알아주세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 번째 경우가 재회 쪽에서 보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별 후 공백기를 좀 길게 두셔야 해요. 상대가 얼마나 질렸으면 차단을 했겠습니까? 그나마 카톡 차단만 한 경우는 좀 나은 경우이고 카톡, 전화, 문자, 올 차단인 경우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고 포기하는 쪽으로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다행히 난 카톡만 차단이다 하는 경우는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빼먹을 뻔했네요. 환승이별은 예외입니다. 환승이별에 가서 차단한 경우는 그냥 네 눈치 안 보고 나는 잘 살 테니 너도 내 프로필 볼 생각 말고 신경 끄고 살아라 이겁니다. 공백기 충분히 두고 그 기간 동안 자기 개발 부지런히 하시고 이별을 하게 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싫어한 그 무언가가 해결된 상태여야 재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답니다. 이별을 한 데 대한 문제점 해결이 재회의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별 후 카톡 차단 심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언제라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헤어진 지 3개월째인 21살 대학생 차인 입장인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헤어진 남친이 카톡 프사를 기본으로 아무것도 없이 있다가 며칠 전 갑자기 운전석에서 찍은 자기 셀카로 올렸더라고요. 원래 셀카도 잘 안 찍는 사람인데 이거 저 보라고 올린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저보고 연락하라는 신호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블링입니다. 헤어지고 카톡 푸사 해석은 찬 입장과 차인 입장으로 나누어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사연 주신 분이 저렇게 남자분 푸사 바꾼 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신호로 해석한다는 것은 차인 입장이면서 마음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찬 사람은 마음 정리도 어느 정도 된 상태고 아무 의미 없이 단순히 사진이 잘 나와서 올린 것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어디든 예외는 있듯이 연락을 기다린다는 신호도 있을 수 있지만 극히 드물어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별 후에 상대방 카톡 푸사 의미에 대한 것들인데요. 들어보면 대부분 상대방은 그냥 바꾼 것인데 내 입장에서 그걸 너무 깊이 빠져들어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거 들어보세요. 헤어지고 알린 말이 코로나 극복으로 바뀌었는데 무슨 뜻인가요? 제가 코로나 같은 존재라 떨어져서 극복했다는 뜻인가요? 저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내 입장이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3자의 눈으로 볼 때는 딱 보이는데 막상 내가 그 입장이 되면 판단력 제로, 멘붕 상태. 우리 다들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자, 다시 카톡 푸사로 넘어와서 저렇게 사진 바꾼 거 대부분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진짜 나한테 미련이 있는데 내가 연락하긴 그렇고 할 때는 셀카나 풍경사진, 맛집 이런 게 아니고 나랑 관련이 있는 푸사로 바꿔요. 이게 어설프게 애매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딱 확신이 들 만큼 이건 시그널이다 느껴질 만큼 그런 사진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면 내가 손수 떠준 목도리, 나랑 같이 가서 만든 가죽공예 지갑, 컵, 은반지. 정말 누가 봐도 이건 나 보라고 한 거다 할 만큼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보는 순간 그냥 느낌이 딱 온답니다. 이 정도면 상대도 나에게 미련이 있는 걸로 보시고 연락해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애매한 사진들로 바꾼 경우인데 내 생각에 나보라고 한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 못 참겠다 하시면 까일 때 까이더라도 그냥 연락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연락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마음이고 그 사람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건 겪어본 나 자신이잖아요. 어디 물어봐도 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냥 한번 질러보시고 아니라면 깔끔하게 마음 정리하세요. 답답한 거 못 참아서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상대가 푸사든 알림말이든 뮤직이든 꼭 나 보라고 바꾼 것 같은데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상대가 나를 다 잊은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다시 연락해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닌 상태. 딱 이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연락이 왔었어야죠. 특히 찬 입장에서 이런 거라면 의미 부여 크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차인 입장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의미 부여를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카톡 푸사나 알림말 이런 거 의미를 생각해서 뭐 하겠어요.
상대가 재회를 바라지 않는 이상 내 속만 타들어갑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확실한 시그널이 아닌 이상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에 이별 후 카톡 푸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힘드신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별한 지 한 달 차인데 이별 당시 너무 매달려서 올차단을 당했다가 오늘 갑자기 차단이 풀렸어요. 심장이 마구 뛰면서 당장이라도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하라는 신호 맞죠? 안녕하세요, 이블링입니다. 먼저 이별 후 카톡 차단을 당하신 분들은 제 영상 중에 이거 이별 후 카톡 차단 보시고 내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참고해주세요. 상대방 입장에서 차단을 푼 것은 연락해달라는 신호가 100%는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연락해달라고 푼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건데 이건 그 상대방 본인만 알 수 있는 마음이겠죠? 그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앞뒤 상황을 분석하여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 카톡 차단 풀리자마자 절대 바로 카톡 보내지 마세요. 왜인지는 뒷부분에 설명드릴게요. 앞부분만 보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거라도 하나 얻어가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카톡 차단을 푼 경우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나랑 다시 잘 되고 싶어서 혹은 이것까진 아니더라도 연락해도 받아줄 정도는 된다. 이런 마음적 여유가 생긴 상태. 이 경우면 말할 것도 없고 베스트겠죠? 둘째, 내 번호를 삭제해버려서 내 쪽에서 차단이 풀린 것으로 인식한 경우. 이 경우면 나 혼자 차단 해제로 인식 오류를 범하고 신나게 연락 고고싱 했다가 재차단 당할 수 있는 각오를 하시고 연락하셔야 해요. 근데 연락해보기 전엔 모르니까 안타깝네요. 반면에 이 경우에 재회 성공한 좋은 예시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1년 가까이 지나다 차단 풀린 경우 상대가 나를 까먹고 지낼 만큼 살다가 어느 날 목록에서 삭제. 내가 차단 해제로 인식하고 연락. 그 전에 연락이나 매달림 안 한 경우입니다. 오히려 모든 기억이 리셋되어서 썸 타는 분위기로 연락하며 지내다가 재회 성공.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나 연애 문제 어디든 100% 된다 안 된다는 없습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도 재회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또 꼭 될 것만 같은데 안 되는구나 깨닫는 경우도 있으니 모든 이별 재회 영상은 참고 정도만 하셔서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해 주세요. 셋째, 내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그냥 푼 경우. 딱히 재회할 마음까진 아닌데 그냥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호기심 정도 되겠네요. 앞부분에 차단 풀리자마자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핵꿀팁 이유 알려드릴게요. 앞에 설명드렸던 1번인 경우면 반갑게 인사도 하고 좋을 텐데 2, 3번인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단 푼 이유가 2, 3번에 해당된다면 차단이 풀리자마자 그날 바로 톡을 보낸다면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넌 아직도 날 기다리고 있구나. 그럼 그렇지. 상대방은 이런 심리와 함께 확인. 자존감만 높여가며 더 콧대 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단이 풀리면 가장 좋은 것은 그쪽에서 연락이 오는 걸 기다렸다가 받아주는 게 확실하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단을 당했던 쪽이니까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겠죠? 그러기에 며칠 지켜보시다가 내 마음도 좀 안정시킨 후 여유 있게 연락해보시라는 겁니다. 카톡 풀리자마자 빛의 속도로 연락하셨다가 횡설수설 말실수에 어버버 하시다 모처럼 얻은 기회에 날려버린 분들 많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그리고 상대가 카톡을 푼 심리는 그 당사자만이 아는 것이고 우리는 연애 기간
헤어질 때 상황, 이별 사유 등을 종합해서 유추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단 풀려서 연락하실 때는 내가 까일 수도 있다는 리스크까지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카톡을 푼 건 상대 마음이고 나랑 다시 연락할지 말지도 그 사람 마음이니까요. 연락하는 건 내 마음, 재회 원하는 건 내 마음, 이 상태로 하시는 겁니다. 이별 후 카톡 차단 푸는 심리 정리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신 점은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 방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죠? 저 늦더라도 답변 다 드리는 거. 구독하시고 편하게 댓글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별 3개월 후 연락 카톡 어떻게 보내죠? 어느 제외 사이트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핵꿀팁 처방 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이블링입니다. 이별하신 님들, 줄여서 별님들이라 칭할게요. 우리 별님들 이별하고 3개월이 흘러 상대에 대해 어느 정도 안 좋았던 기억이 희미해지고 추억이 미화되는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별님들 3개월간 숨죽이며 눈물을 삼키며 버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연락을 슬슬 해봐도 될 그럴 타이밍이 된 겁니다. 오늘의 사연 보시죠. 헤어진 지 3개월 꽉 채웠는데 여친한테 카톡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잘해보고 싶은데 부담 가질까봐 혹시 저번처럼 차단당하는 건 아닌지 겁이 나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재회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어느 재회 사이트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핵꿀팁 나갑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제 방송 클릭하신 분들만을 위한 거니까 방송으로 2번 얘기 안 합니다. 잘 들으세요. 먼저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 돈이 없는 분, 그 여친이나 남친분이랑 함께 했던 둘만의 추억의 장소가 하나쯤 있잖아요. 거기를 가셔서 폰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주의사항, 장소만 찍으셔야 해요. 본인이 아무리 이쁘고 잘생겨도 셀카 아닙니다. 셀카 차단 주의. 그리고 나서 카톡 메시지를 보내세요. 잘 지내지?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했던 공원 앞을 지나는데 말들이 뛰어놀고 있더라. 우리가 저기서 함께 김밥 먹던 게 생각나서 그냥 카톡 해봤어. 아프지 말고 잘 지내? 이렇게 메시지 먼저 하고 바로 아까 찍은 사진을 보내세요. 그러면 상대방 카톡창에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 아시죠? 사람 심리란 게 사진이 왔다 하면 일단 궁금해서라도 열어봅니다. 열어보고 나서 그 사진에 대해 상대방이 뭐라 반응이 오면 적절히 대응하셔서 자연스럽게 물꼬를 트시면 됩니다. 또 이것도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댓글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방법보다 더 성공률 높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2번째. 경제적 여유가 되시는 분, 돈이 있는 분, 기프티콘을 하나 보내세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로. 그리고 기프티콘 메시지란에 오랜만에 뵈러 왔는데 네가 좋아하던 게 생각나서 보낸다. 너 이거 참 좋아했잖아. 부담 갖지 말고 맛있게 먹어. 이렇게 담백하게 보내주세요. 그럼 상대방 카톡에 기프티콘이란 게 뜨면 무조건 클릭입니다. 사람 심리가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야멸차게 내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고맙다라던가 뭐 메시지가 오면 거기서 어버버 하지 마시고 대화 잘 이끌어가세요. 단 절대 부담 주시면 안 됩니다. 보고 싶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잘할게 금지입니다. 제발요. 일단 부담 없이 물꼬만 트는 겁니다. 답장 왔다고 폭주하지 마시고 한 발짝씩 가세요. 폭주하다 차단 당하신 분 열어봤습니다. 오늘은 이별 후 3개월 차 차단 아닌 경우 카톡 메시지 보내는 꿀팁 알려드렸는데요. 재회 간절하신 별님들
상대방에게 부담되는 말로 소중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메시지 잘 보내셔서 재회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일 때문에 금방은 아니더라도 보는 대로 답변 드릴게요. 우리 별님들 화이팅!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에겐 최소 3개월은 그 어떤 연락도 하지 말라고 지침을 드리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블링입니다. 이거 보시고 이별 후 멘탈 나가셔서 연락하고 싶어 참을 수가 없어요. 계속 붙잡고만 싶어요. 집 앞에 찾아갔다가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당했어요 하시는 분들 잘 듣고 실행하셔서 재회의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별 후 최소 3개월은 그 어떤 연락도 하지 말고 조용히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헤어짐에는 분명 이유가 있어요. 신뢰감이 깨졌던지 권태기가 왔다던지 혹은 가치관이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성격적인 문제라던가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이별을 고한 쪽은 이런 문제들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해야겠다는 의지가 꺼진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 대고 내가 잘하겠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해봤자 이미 상대방은 결심이 선 상태라 쉽게 되돌릴 수 없고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질려서 도망갈 뿐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모든 연락수단 차단입니다. 그런 상태를 맞이하시면 정말이지 멘탈 탈탈 털리셔서 인스타 부계정 파고 상대분 염탐 매 시간마다 하고 다른 사람 전화 빌려서 상대에게 전화 거는 상태까지 이렇게 바닥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재회를 원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행동들은 전부 상대를 질려하게 하는 행동이란 거, 하면 할수록 재회와 멀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 최소 3개월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헤어진 이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져본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떨어져 있는 동안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안 좋았던 기억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흐릿해지고 점점 추억이 미화된다고 할까요? 노래를 듣다가 아 그때 좋았는데 하면서 그리움이 살짝 깔리는 상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 미웠던 마음도 서서히 풀리면서 궁금해지기도 하고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재회가 간절하시고 연락을 하고 싶으시면 꼭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내 마음이 이렇다고 상대도 같은 법은 없으니까요. 상대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이제까지 사귀어 왔으니 받아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순전히 본인의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상대가 먼저 이별을 고한다고 해서 안 힘든 거 아닙니다. 이별을 겪으면 나랑 똑같이 힘든데 같이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별이 낫겠다 싶어 이별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짜고짜 매달려서 마지막 기회까지 날려버리시지 마시고요. 그 시간 동안 자기계발 부지런히 하세요. 그래서 다음번에 상대가 만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성숙된 모습으로 변신하셔서 꼭 재회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고단한 일상 속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